네, 안녕하세요. 초등도대회 1번 문항 자판기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입니다. 물, 사과 주스, 커피, 과자, 김밥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번호와 수량, 그리고 지불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그 개수, 거스름돈을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입니다. 물품 번호가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물품의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필수 구현 요소입니다. 먼저 자판기를 생성하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번호, 수량, 지불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개수를 올바르게 출력을 하고 거스름돈을 올바르게 출력을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 상태로 변화한다.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기타 필요한 내용은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판기를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판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 오브젝트와 어울리는 적절한 배경을 선택 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검색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적절한 자판기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자판기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번호, 수량, 지불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메뉴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메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추가하기,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순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판에 메뉴판을 직접 그린 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번호와 물품 금액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번호, 수량, 지불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가 그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판기 오브젝트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몇 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각각 추가하고요.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순서대로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개수를 올바르게 출력한다인데요.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대답으로 정하기 버튼을 통해서 그 입력한 값을 잘 저장하고 그것을 보이게끔 변수를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스름돈을 올바르게 출력한다인데요. 물품 번호에 따라서 총액은 금액 곱하기 수량으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총액이 지불 금액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내야 할 돈이 더 많았다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입력이 주어지면 지불 금액 빼기 총액을 통해 거스름돈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 상태로 변화한다가 다섯 번째 구현 요소인데요. 거스름돈을 올바르게 출력한 뒤 리셋 버튼을 보이게 설정을 하고요.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 신호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들어가셔서 배경을 클릭하고 원하는 배경을 하나 찾아서 찾은 다음에 클릭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학교 앞 문구점 요것을 선택해서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브젝트는 편의점 자판기입니다. 이 또한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자판기라고
검색을,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 검색을 하면 나오는 자판기 오브젝트 중 하나이고요. 이렇게 그 자판기의 형태를 보이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브젝트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여기에서 메뉴판을 쳐도 원하는 상태의 메뉴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 그리기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각형과 글씨를 이용해서 이런 메뉴판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어, 삭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반복하기 버튼입니다. 반복하기 버튼은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인터페이스에서 반복하기 버튼을 찾아서 반복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리셋을 위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썼고요. 네 가지들의 오브젝트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여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자판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 숨기기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냐면 대답 그리고 변수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 여기 보면 물품 번호, 수량, 지불금액, 총액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시작하자마자 보이면 어,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숨기기 버튼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수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변수의 이름을 적성하고 변수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변수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눈 모양을 현재는 켜져 있는데요. 요거를 이 상태로 되면 여기 이렇게 변수가 뜨고요. 이걸 클릭하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이 됐을 때는 변수들을 처음에는 모두 지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불금액을 0으로 정하고요. 총액을 10으로 정합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맨 처음에 변수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지불금액을 0, 총액을 10으로 초기화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지불 금액을 0, 그리고 총액을 10으로 초기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래에 있는 요 반복하기 블록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불 금액 값이 총액 값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지불 금액 값이 0이 아니가 이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불한 금액이 총액보다 같거나 커야 거스름 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초기 값을 반대로 지불 금액이 10, 총액이 0이라고 정했으면, 초기화를 했으면 처음에 임의로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 없는 값들 그 값들 자체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하기 블럭을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최소 한 번 이 블럭을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불 금액과 총액을 초기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한다면 지불 금액, 수량, 물품 번호, 총액을 모두 0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변수들을
보이게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품 번호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요. 그 대답으로 물품 번호라는 변수의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마찬가지로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건 구조가 나오는데요. 물품 번호 값이 1, 2, 3, 4, 5일 대로 나눠서 그 1일 때는 지금 물건이 물이고요. 금액이 1,200원이기 때문에 총액을 1,200원 곱하기 수량값으로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물품 번호가 2일 때는 사과 주스라는 물품이기 때문에 총액을 1,500, 사과 주스가 1,500원이기 때문이죠. 1,500 곱하기 수량. 물품 번호가 3인 경우에는 총액을 커피의 가격인 2,400 곱하기 수량. 물품 번호가 4인 경우에는 피자의 값인 700원 곱하기 수량. 물품 번호가 5인 경우에는 3,200, 김밥의 금액인 3,200 곱하기 수량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지불 금액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블럭을 통해서요, 지불 금액을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지불 금액보다 총액이 더 크다면,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입력값이 주어진다면 지불 금액이 총액보다 작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를 2초 동안 말하고 다시 모든 값들을 0으로, 모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보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지불 금액이 총액보다 작았다면, 그랬다면 이 조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값이 입력이 되었다면, 지불 금액이 총액보다 같거나 크고 또 지불 금액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입력이 되었다면 한 번만 반복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스름 또는 지불 금액에서 총액을 뺀 값을 말하고요. 그 금액을 알려주고 다시 시작하려면 우측 하단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고 리셋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리셋 신호를 보내면 반복 버튼은 처음에 이제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모양을 숨기고 있고요. 리셋 신호를 받았을 때는 모양을 보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이제 리셋 버튼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초기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양을 다시 숨깁니다. 자, 그럼 초기화 신호는 누가 받냐면 다시 편의점 자판기가 받습니다. 편의점 자판기에서 여기 오른쪽에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 왼쪽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동일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뉴판을 보고 물품 번호, 수량, 지불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품은 2번 사과 주스를 구매하고요. 수량은 4개를 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액은 6,000원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지불 금액을 5,000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불 금액이 총액보다 작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모든 변수가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김밥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그러면 6,400원이고요. 그러면 10,000원을 한번 지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스름 또는 3,600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다시 시작하려면 우측 하단에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리셋 버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물품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2개를 사고요. 5,000원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스름돈은 200원이라고 정확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첫 번째 문항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엔트리 혹은 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설계하셔서
그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